세상 핫한 종목을 속보처럼 빠르게 가져와 그 종목의 속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속보이는 주식 MC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입니다. 저는 속보를 가져온 하나증권 김옥인입니다. 네, 속보입니다. 앞으로도 젠슨 황, 일론 머스크에게 오라클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AI가 있는 곳에 오라클이 있습니다. AI 수혜주에서는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오라클의 행보가 이 AI의 어떤 수혜를 굉장히 강력하게 받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가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오라클이 AI 수혜주가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의 투자 포인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클라우드 시장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높이는 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AI 영역에 있어서 오라클이 OCI라는 즉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이제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AI 연관돼서 시장에 기업들의 선택을 받는지 이 여부를 중요히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라클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멘텀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인프라가 뭐냐?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부터 GPU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GPU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는데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뭐 델이라든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런 구축을 해주는데요. 그거를 사실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자기 자체의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를 자기가 직접 만들고 기업들이나 혹은 국가에게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즉 인프라를 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개선되는 이제 매출과 이제 주당 순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실적에서는 예측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10%대로 뛰었거든요. 그건 뭐냐? OCI를 통한 이 오라클의 사업 전략이 비전이 있다.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빠방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라클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올드한 회사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좀 형성이 돼 있는데 파트너사들이 든든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오라클의 OCI가 구체적으로 이런 든든한 파트너사들을 갖게 된 배경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등장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엔비디아 최근 실적 보게 되면 데이터 실적이 70%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성장이 그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챗GPT가 들어오고 나서 많은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갖고 이 자체 서버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함에 있어 오라클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걸 본 거죠. 오라클은 자기가 그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기업들이나 혹은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원하는 공간에 이런 인프라를 서비스로 제공해준 사업을 만들었고 그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독점적으로 빠르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굉장히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장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이제 우리의 우군이다 하면서 쫙 리스트를 뽑은 거거든요. 상단에 있는 4개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장 최대 고객사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이 3사가 3대장으로 있었고요. 근데 최근 실적 발표 때 이 4대장으로 오라클이 들어옵니다. 이 오라클은 이 클라우드 시장에 있어서 불과 2%밖에 되지 않은 점유율인데 어떻게 4위가 됐냐? 이건 뭐냐? 젠슨 황의 마케팅적인 전략인데 이 AWS나 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 칩만 쓰지 않습니다. AMD도 쓰고 뭐 인텔 것도 쓸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오라클만큼은 우리는 엔비디아만 쓴다. 100% 엔비디아 쓰는 입장에서는 이 젠슨 황은 너무나 이쁘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 대행사 같은 느낌으로 오라클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이쁠 겁니다. 그래서 이 4대장으로 올라와 있다. 그만큼 끈끈한 파트너십, 밀접적인 관계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오픈 AI와 또 계약을 체결해서 상당량의 또 이런 인프라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좀 가장 이슈가 뭐였냐면 일론 머스크가 XAI를 통해서 엔비디아 칩을 샀다. 근데 엔비디아 칩을 사는 건 맞지만 그러면 XAI의 데이터 센터를 테슬라가 직접 구축하냐? 그게 아니라 오라클이 구축해 주는 겁니다. 인프라 중간상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픈 AI도 선택을 하고 일론 머스크도 선택을 하고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XAI와 계약한 금액이 무려 100억 달러입니다. 오라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계약을 따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생각하면은 뭐 말씀하셨던 앞에 그 3대장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잘 나눠 먹고 있는데 여기에 불과 2%밖에 안 되는 오라클이 어떻게 이렇게 좀 성장 전략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좀 뭔가 다른 업체들과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짚어주세요. 이게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해요.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지만 AI 서비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라클 통해서
오라클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 소프트웨어부터 기업이 필요한 솔루션을 공급해왔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에 대한 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풀스택을 보유한 거의 유일한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노하우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인데요.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오라클은 거의 IBM과 세일즈포스 수준에 불과한 현재 클라우드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시장 자체에 오라클의 비중은 매우 적지만 OCI라는 IaaS,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떤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오라클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AI 시장에 있어서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시장에 있어서는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멀티 클라우드 전략입니다.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백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한 곳만 쓰지 않는 거죠. 주요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복수로 가져간다. 최소한 2개를 가져간다. 그러면 기존의 애저를 쓰는 기업한테 세컨 클라우드로 우리를 써줘 라고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그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이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호환성입니다. 기존에 애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또 새로 구축하는 건 어렵잖아요. 하지만 연동이 돼 있다면 그냥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바로 구축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라클은 클라우드 빅테크들과 긴밀한 협약을 맺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글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주가가 뛴 거고요. 아마존과도 얘기하고 있다. 즉, 세 개가 다 끝나면 오라클 입장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통해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매출로 나타나기까지는 사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그런 것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AI 산업은 투자 산업입니다. 뭐 예를 들어 빅테크들이 돈을 왕창 벌어서 자기 서비스로 엔비디아의 칩을 사주는 이 나스닥의 빅테크들의 이익이 엔비디아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오라클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적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칩을 사야 되는 거죠. 최근에 한번 주가가 휘청했던 거는 예상보다 투자를 많이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진행 못한 거죠. 엔비디아 칩이 워낙 귀하니까. 근데 오라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보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속적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만 충분하다면 빠르게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고 그 서비스를 토대로 인프라를 공급해주는 이런 부분의 매출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빠르게 투자가 집행되는지가 어떤 실적을 보는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젠센왕 엔비디아 CEO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소버린 AI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젠슨왕이 이제는 소버린 AI의 수요도 늘어난다. 즉 기업들,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칩을 살려고 아우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요는 지금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AI를 구축해야 되는 그거를 소버린 AI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국가들은 아무래도 빅테크에 보다도 이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하는 거에서 그런 것들을 대행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오라클이라는 거죠. 소버린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 어떤 인프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오라클이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라클을 보는 엔비디아 연관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이번에 이제 소버린 AI를 할 수 있는 계약이 맺어졌는데요. 일본 정부와 10년간 80억 달러의 소버린 AI를 체결했고요. 이 밖에 다른 어떤 이제 정부 기관들도 이제 오라클과 협의를 하는 중이고,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간 서비스형인 파운드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파운드리라는 서비스를 또 오라클이 공급해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유수의 어떤 파트너사들이 오라클을 선택하는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OCI를 통해서 소버린 AI라는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라클이 그 앞단에 선두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길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은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했지만 구글과의 협약이라든가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그리고 OCI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소버린 AI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그 모멘텀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실적보다도 어떤
장기 전략에 대한 비전이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나올 때 흔히 말하는 눌림목 구간에서는 언제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라클의 지금 모습인 거고, 제가 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우리가 AI 관련 수혜주들을 너무 많이 말했어요. 근데 이 기업은 이게 AI 수혜주야 라고 할 정도 약간 좀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오라클을 선택하는 기업들의 모습, 즉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일본 정부라든가 팔란티어, 오픈AI, 오라클 선택을 봤을 때 이 시장에 있어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업들의 니즈도 있을 것이고,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해봤던 오라클, 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활용했을 때 AI의 숨은 강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꾸준하게 우리가 체크할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라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의 숨은 강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신고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의 주도주,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 PR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장에 있어서 이거 시장의 주도주로 인식을 한다면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가치 평가는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PR에만 너무 함몰돼서 기업을 평가하는 거는 어떤 주도주의 상승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해당 기업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숨어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